지금 또다시 미국과 이란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국제 유가가 급증하고 했어야 할 텐데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60달러 밑으로 좀 선물 시장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발 그 MOU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 유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죠.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교하게 계산된 제한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전체 그 호르무즈를 통한 물동량의 전 세계의 물량이 한 20%인데 휴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MOU에 관한 거. 그래서 초기 교전 당시에는 전쟁 프리미엄이 있었, 그 전쟁의 위협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배가 못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상 상쇄됐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 프리미엄도 없어졌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시장도 이란 전쟁은 끝났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수급 문제를 또 들여다보면 유가 수급 문제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많이 이제 풀려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대응 수요도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불길이 치솟는다고 헤드라인 때문에 이게 가격이 폭주할 수는 있지만은 수요 공급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호르무즈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주도하는 것이다. 경제 원칙의 기본 원칙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자잘한 뭐 분쟁은 있겠죠. 드론 서로 주고받고 해도 이제 유가는 이제 안정화되고 하방 압력이 세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바벨 만데브 해협 이 두 곳을 새로운 경제 핵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이 러시아랑 이란 그리고 후티까지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파장을 또 가져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RGC가 물론 힘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 지향 그 신정 체제의 노선, 지하드 노선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그 카드를 하나 딱 쥐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호르무즈 해협과 그다음에 바벨만 대부 해협 이 두 개의 그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바벨만 해협은 이제 홍해에 입성하는 그 초크 포인트고 호르무즈는 페르시아만의 초크 포인트인데 이 두 개를 갖다 동시에 봉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른바 그 현지 분석에 보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 이란, 예멘 어떻게 보면 삼각동맹이 마지막 이제 테러를 불사르겠다 뭐 이런 조치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체적인 자금 지원을 담당하고요. 거기서 이제 IRGC 쿠드 포스 해외 작전 사령부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지금. 실질적인 작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그럼 실무 부대가 누구냐? 그게 후티 반군이라는 거예요. 후티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만 대부 해협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또 해상 봉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초크 포인트가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홍해 앞바다 거기서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만 해협에서 이 두 관제를 언제 할 거냐가 이제 시기가 중요한데 현지에서는 이런 회색 지대 전술을 쓰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시장을 완전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경제전쟁 전략이라고 지금 현지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란, 러시아, 예멘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이제 해상 초크 포인트 두 개를 노린다. 왜냐하면 사실상 호르무즈 봉쇄가 먹힌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를 봉쇄하니까 결국 MOU까지 갔으므로 이 두 군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호르무즈 봉쇄는 지금 유가가 안정됐지만 이건 뭐냐면 일단 인정된 리스크예요. 언노운이면 이걸 못 잡아내는데 앞으로 홍해 앞바다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는 언노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계산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두 군데 터뜨렸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RGC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전략에서 실제 실행을 맡는 게 후티 반군이라면 현재 후티의 군사력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이제 후티가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재무장에 또 후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후티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5년 초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제한 이제 공습을 했죠. 후티하다가 한 6주 동안 했나요? 그러고선 후티가 가만히 잠잠히 있었어요. 그러고선 근데 FDD 연구원의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750톤 규모의 대형 무기 선적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무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 대신에 후티가 좀 영리한 게 뭐냐면 이번 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재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무기를 조달하냐? 오만을 통해서 조달을 한 겁니다. 오만을 통해서 무기를 조달했는데 그게 대부분 중국산 부품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한테 받던 무기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공급망을 다변화해가지고 자체 생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개입을 안 했어요, 후티 반군이. 근데 계속 지금 무기를 적재하고 있고 마지막 카드로 이거를 쓰지 않을까라는 게 현지 이스라엘의 분석인데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무장 상태는 굉장히 많이 높은 준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이 움직임을 마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소말릴란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군사 협력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홍해에서 새로운 전진 기지를 확보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홍해권을 이제 안보를 위협하는 게 이제 후티 반군이죠. 그 바르데말 해협 그 입구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소말리란드를 이제 투입을 시킨 겁니다. 소말리란드 국교 정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드론 잠수함이나 여기 해군 기지를 지금 추진 그 기획 단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홍해권 안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소말리란드에다가 이제 해군 기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후티 반군의 IRGC의 이런 책동에 카운터를 이제 매기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해권의 안전은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담보하겠다는 게 IDF의 그 네트냐후 총리야 안보 내각의 목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략의 전진 기지로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요번에 이걸 이제 미리 내려다본 거죠. 그 네트냐후 총리. 그래서 소말리란드를 올해 초에 이제 국교 정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이제 상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만데브 해협 이 홍해 쪽이 이스라엘만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국들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희망봉을 우회하려고 하는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홍해권의 그러니까 호르무즈도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 전쟁을 펼치면서 유럽 나토 국가가보고 그 선박 호위 업무를 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온 이유가 이제 호르무즈랑 우리랑은 약간 상관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홍해권도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겠지만 말씀하신 그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부 유럽 중심으로는 우리의 먹거리는 지중해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건 우리는 포기하고 지중해권에다가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읽힙니다. 네, 그럼 최근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이런 대체 경로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지금 이 대체 루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호르무즈를 대체할 이 대체 경로를 찾기가, 완전한 대체 해제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앞으로 국제 물류, 이 에너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이제 사실상 이제 홍해로 대체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맥의 어떤 경쟁력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맥이 저 노선이 저렇게 사우디 통해서 저기 지중해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인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여기에 경쟁 노선이 지금 터키가 끼어들었어요. 그 터키 경쟁 노선 보여주시면 이렇게 저런 그림인데요. 터키와 카타르와 이라크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권 국가 중에서 그리스하고 이스라엘은 배격 패싱하고 곧바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저런 노선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중해 그러니까 터키 노선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아이맥과 터키 노선, 그 이제 터키 개발 노선이라고 하는데 카타르 이라크를 거치는 노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 트럼프 MOU 이후에 중동의 어떤 물류 질서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맥도 좋고 터키 노선도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앙에 있는 그 거점을 어딜 거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녹색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이맥으로 가도 괜찮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고 또 터키가 하는 노선에도 얹혀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배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아이맥 노선과 터키 노선이 치열하게 앞으로 맞붙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MOU 이후에 터키 행보에 이제 결과값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destiny was ultimately in several cities against Israel's military campaign in Gaza.